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골든돔 관련해 가지고 좀 알아보고요. 이거로부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 채널에 알파 등급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옆차기님, 오버키 582님, 스테버웍스님, 바람의 나라연 아시테루님, 크리스리님, 보라여왕님, 레짱님, 알파 등급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 서포터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마 전에 5월 20일 날 요런 이제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나왔어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 우리 미국 안보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의미한다. 이거 지금 골든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조국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골든돔을 이제 만들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든돔에는 과거의 투자를 활용하도록 설계. 그러니까 예전에 설치했던 그런 미사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다 쓰면서 차세대 기술도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광범위한 전 세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할 골든돔 체계의 초안 및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군사력 재건과 억지력 재확립을 기반으로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든돔에는 우주 기반 요격기와 센서가 포함될 것이다. 우주 기반 요격기 센서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에 단계적으로 이제 배치될 건데, 일단은 지금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 예산국과 협력을 하고 있고, 2026년도 회계 연도 예산 확정 전에 대통령이 일단 요거를 검토를 하고 아마도 2026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는 2026년도부터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골든돔 계획은 우주무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우주무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면 결국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업들이냐라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골든돔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러시아랑 중국이 입을 모아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의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덧붙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했냐? 자, 가까운 미래에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핵무기 통제에 대한 회담이 강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골든돔 계속 만들면 우리 핵무기 개발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결국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우주 쪽으로 이제 골든돔을 만들어 가게 된다면 러시아랑 중국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이런 식으로 좀 다 각국의 그런 디펜스 방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자, L3 해리스입니다. 티커는 LHX인데 L3 해리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런 날이 올 건을 우리는 예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여기서 또 계속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일론 머스크.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조금 이제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자, 위성 회사 스페이스X가 소프트웨어 회사 팔란티어와 함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이스X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팔란티어가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론 제조 업체인 안두릴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를 제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안두릴에 우리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투자는 못 하고요. 근데 일단 골든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초기 시스템은 누가 먼저 이제 일을 할 거냐? 자, 대통령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회사들, 자, L3 해리스 있고요, 로키드 마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시언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요거 LHX, LMT, 그 다음에 RTX입니다. 티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10년간의 이제 주가 수익률을 보면 로키드 마틴이 한 138% 정도 됩니다. 레이시언이 211.57%, 레이시언 이거 L3 해리스죠. 그다음에 레이시언이 23.43% 정도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들 리스크를 좀 보면 얘들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로키드 마틴 1%, 레이시언 L3 해리스 2.05%, 레이시언이 0.88%로 이 세 가지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세 가지 기업들 굉장히 이제 배당금도 잘 준다. 배당금 측면으로
봐도 굉장히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제가 표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골든돔에 이제 뭔가 골든돔에 참여를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일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 경우에는 위성, 레이더, 요격 미사일 및 지휘 통제 체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얘들이 이 로키드 마틴이 가장 큰 이제 방산 업체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골든돔 사업의 핵심 후보로 지금 이제 거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격 추적 체계 개발 생산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레이시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미사일 요격 체계, 패트리어트, SM3, 사드 다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든돔 이전에 과거 아이언돔 협력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청 뭡니까? MDA라고 하는 곳과 관련 다수 계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골든돔의 주체적인 주체 역할을 할 곳은 미사일 디펜스 에이전시입니다. 미사일 방어청. 그래서 얘네들이랑 이 미사일 관련 방어청이랑 과거에 일을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레이시언 다 일을 한 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시언은 업계 2위 방산주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L3 해리스입니다. 얘네 우주 센서 통신 기업이고요. 고성능 추적 레이더, 탄도미사일 탐지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줄여서 이제 HBTSS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얘네들은 이미 그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그러니까 우주개발국 있죠? 우주개발국이랑 미사일 방어국이랑 이미 많은 일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SDA랑 MDA가 나와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뭐 백악관이 맨 위에 있겠죠. 백악관이 있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가 있습니다. 요 밑에 육군이 있고요. 해군이 있고요. 공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미사일 디펜스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르파라고 하는 우주 연구 고등 개발 계획국이 있습니다. 요 다르파라는 것도 있고요. 이 공군 아래에 누가 있냐? 자, 우주군이 있습니다. 우주군이 있고요. 또 우주군 아래에 누가 있냐? 이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우주 개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A는 공군 우주군 소속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팔란티어가 있죠. 데이터 분석 AI 플랫폼, 방산 정보 기관과의 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 쪽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팔란티어인데 초기 골든돔 구성 개발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팔란티어도 골든돔의 수혜를 분명히 볼 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보잉과 레이더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잉 같은 경우에는 X-37B라고 하는 그 무인 우주 왕복선도 지금 만들어서 극비리에 지금 날리면서 뭔가 임무를 하고 있죠. 우주에서. 그 다음에 심지어 얼마 전에는 6세대 전투기 제작 업체로도 선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X-37B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주 플랫폼을 골든돔 시험 프로그램에 활용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골든돔 프로젝트랑 연관이 있어요. 보잉도. 그래서 요거 이제 참고를 좀 하시라고 기록을 해놨고 레이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 탐지 추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차세대 미사일 탐지 센서와 방어 시스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추후에 얘네들도 계약을 따낼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뉴스를 좀 볼게요. 로이터에서 이제 4월 5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자, 우주 미사일 요격기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들을 이제 모으고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미사일 방어국 나왔죠? MDA가 나왔습니다. MDA와 미국 우주군의 미국 우주군이 우주 기반 요격체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적국에서 일단 부스트 단계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부스트 이후에 초기와 중간 경로에서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센서 탐색기, 그 다음에 화력 통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얘네들이 이제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여기에 입찰을 할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고 입찰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보는 우주 센서와 우주 기반 요격기가 골든돔의 향후 건축 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DA가 자 Layered Missile Defense System, 그러니까 뭐 다중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요거 이제 뭐라고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쉴드라고 합니다. 참 이름도 센스 있게 잘 졌죠. 뭐 스케일러블, 홈랜드, 이노베이티브, 엔터프라이즈, 레이어드 디펜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쉴드라고 하는 게 자 시스템이래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자 크루즈 미사일 맞고요, 하이퍼소닉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하고요, 볼리스틱 탄도 미사일 방어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쉴드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MDA가 미사일 방어국이 뭘 지금 원하냐면 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얘기하죠. 인공지능 관련된 거 얘기하고요, 머신러닝 관련된 것도 우리가 지금 이 능력을 찾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언뜻 생각나는 건 현재 지금 팔란티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팔란티어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팔로엘토라는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죠. 얘네들 왜냐하면 지금 이 페드램프 같이 뭔가 이게 정부기관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고요. 일단 적어드릴게요.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고 펠로 엘토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자, 골든돔 이제 스페이스 뉴스에서 나온 뉴스인데 모든 것은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또 어떤 기업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골든돔의 핵심은 우주 기반 센서가 될 거다. 왜냐하면 미사일 날아오는 거를 먼저 발견을 해야죠. 그 발견하는 그 도구, 그 장치가 바로 이 센서인데 이 센서가 이제 그 핵심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상 인프라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든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복잡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하나의 기업이 나옵니다. 아멘텀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자, 이 아멘텀은 미사일 방어국을 위한 지상 통제 시스템을 이미 개발을 한 이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9월에 작년 9월입니다. 미사일 방어 계약 업체인 제이콥스와 이제 합병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거 개발했냐? 미사일 방어국의 극초음속 및 탄도 추적 우주 센서, 이거 아까 뭡니까? HBT-SS 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지상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BT-SS 위성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위성이 지금 그 극초음속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HBT-SS 위성을 누가 만들었나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HBT-SS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L3 해리스 또 나오죠? 노스롭 그루먼 또 나옵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제 미국 미사일 방어국에다가 그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위성 센서를 만드는데, 이거 이미 2021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노스롭 그루먼보다는 이 L3 해리스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왜냐면 얘네들은 아직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2023년도 2월에 스페이스X 팔콘 9에다가 이미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두 회사 모두 그걸 개발을 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이제 감지할 수 있고 탄도 미사일을 양쪽 다 모두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HTSS이고요. 우주 개발국의 트래킹 레이어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래킹 레이어랑 연계가 되어 있다. 근데 요 SDA의 트래킹 레이어 제가 밑에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기업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다시 보면 올라가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랑 또 L3 해리스 얘기가 나오는데, 자, 골든돔의 중요한 지상 시스템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가 바로 이 팔란티어와 L3 해리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3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군의 청단 추적 및 발사 분석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게 이 시스템이 골든돔의 지휘 통제 인프라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자, 우주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주 계약자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팔란티어가 또 한 번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HBT-SS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기 위한 게 HBTSS 센서입니다. 인공위성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감지를 했죠. 그럼 이거를 우리 미국에다가 정보를 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미국이 뭐냐면 인공위성에서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를 다시 전송을 한 다음에 여기서 지구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자, 위성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위성에서 지구로 교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기업들을 좀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요 표가 또 이렇게 쭉 있죠. 이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기업들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그 인터넷 레이저 광학 그 센서 기업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마이나릭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마이나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우주 개발국에다가 센서를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감지를 하거나 추적을 할 때 이 마이나릭의 인공위성 그 레이저 센서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마이나릭을 소유하고 있는 로켓랩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본 회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CI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SDA랑 다르파와 광통신 단말기를 개발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함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앞에서 나왔던 L3 해리스,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이 여기에도 지금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정말 이 레거시 기업들은 정말 앞으로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거의 100%.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거 나왔죠. SDA에서 이제 우주개발국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 우주개발국 아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주군 밑에 우주군 산하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깔고 있는 게 있어요. 깔고 있는 게 뭐냐면 PWSA라고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글로 그냥 적어볼게요. 자, 다중 혹은 이제 확산입니다. 다중 전투원, Warfighter니까 전투원, 그 다음에 통합체계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우주에다가 볼게요. 우주에다가 이 인공위성들을 굉장히 많이 깔아놓습니다. 층층이 깔아놓고 전장을 지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트랜스포트 레이어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조금 이제 개발이 다 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트래킹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트래킹 레이어가 이제 완벽하게 좀 되면 커스터드 레이어로 넘어갈 거예요. 이걸 뭐 동시에 이제 이 레이어들을 깔 수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상 요런 순서대로 넘어갈 것 같은데 커스터드 레이어로 간 다음에 배틀 매니지먼트 레이어로 갑니다. 그 이후에 달과 이제 우주 사이를 감독을 하는 디터런스 레이어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요거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각 레이어마다 인공위성을 또 깔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 많죠. 자, 트랜슈 1, 트랜슈 0, 1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게 설명을 또 드리자면 자, 이렇게 각 전송 계층이 있다고 했죠. 계층이 있는데 이 레이어마다 트랜슈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슈 제로가 있고요. 트랜슈 1이 있고요. 트랜슈 2가 있어요. 이 트랜슈 0, 1, 2는 뭐냐면 그냥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단계 다음에 1단계, 2단계인데 이 단계마다 또 들어가는 기업들이 따로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야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자, 트래킹 레이어를 볼게요. 트래킹 레이어에서 무슨 일을 하냐? 적의 미사일을 발사 및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한대요. 이 트래킹 레이어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트래킹 레이어의 트렌치 0에서는 이거를 시연하기 위한 기술 검증용 인공위성을 띄우고 이게 다 되면 1단계로 넘어가서 실질적 작전 능력 보유를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 트랜슈가 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레이어마다 들어갔던 기업들이 여기 바로 또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키드 마틴, L3 해리스가 있고요. 자,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트랜슈 1에는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이 있습니다. 트래킹 레이어의 트랜슈 1에는 L3 해리스와 노스롭 그루먼이 있고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레거시 기업 있죠. 로키드 마틴, L3 해리스, 그 다음에 노스롭 그루먼, 이거 ROC죠. 그 다음에 레이시온이 뭐죠? RHX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티커로 RTX입니다. 이 기업들이 여기서도 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기업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면 일단 팔란티어 들어가고요. 로키드 마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L3 해리스 들어가고요. 레이시언 들어가고요. 노스롭 그루먼, 그 다음에 아멘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ACI, 로켓랩까지 총 8개의 기업이 이 골든돔을 구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 캡처를 해 놓으시고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기업들 지금 로켓랩 말고는, 로켓랩을 제외하고는 지금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지금 매출 규모 보면 뭐 3.1빌리언, 71빌리언, 21빌리언, 막 81빌리언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망할 확률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전부 다 망할 확률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다가 로켓랩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든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길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 기업들 좀 앞으로 잘 기억을 하셨다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주 저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